할머니, 지금 고개 돌리지 마세요. 뒤에 앉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 모두 빼앗으려는 위임장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 부르고 있으니 제발 태연하게 계세요. 76세 이정옥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농협 창구 앞에서 건네받은 작은 쪽지 위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서예를 가르치며 기른 침착함으로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다만 창구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을 뿐이다. 창구 너머 30대 여성 직원 김하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급함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정옥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 순간까지 정옥 할머니에게 이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새벽 5시 정옥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안동구시장 인근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25평 남짓한 집은 그녀가 4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남편고 이창수 씨가 625 참전 후 받은 보상금 일부로 마련한 집이었다. 창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자 정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관절 여기저기가 뻑뻑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부엌 한쪽 벽에 걸린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살랑거렸다. 창수 씨가 생전에 매일 아침 개양했던 그 태극기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정옥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작은 절을 올렸다. 오전 9시 정옥 할머니는 검정색 가죽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농협 적금 확인과 시장 보기는 그녀의 변하지 않는 일과였다. 15년 전 창수 씨가 남긴 유족연금과 소박한 적금이 생활의 전부였지만 정옥 할머니는 늘 감사했다.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농협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상점 사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농협 입구 근처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친 순간 정옥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어머 정옥 이모님.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다가왔다. 최성도. 둘째 딸의 남편 즉 사위의 대학 동창이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다. 성도야, 여기서 뭘 하니? 아, 이모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성도의 미소는 친근했지만 정옥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사위의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웠다. 농협 로비 한쪽 의자에 앉자마자 최성도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함께 온 2명의 남자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였다. 이모님, 혹시 한국전통문화보존재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정부에서 적극 후원하는 단체예요.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념품과 후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죠. 이모님처럼 평생 서예와 한지 공예를 가르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지킴이 아니겠어요. 최성도의 말에 정옥 할머니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실제로 그녀는 30년 넘게 동네 아이들과 부녀 회원들에게 서예를 가르쳐왔고 하회마을에서 한지 공예 시연도 자주 했다. 비록 큰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후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요. 정부 지원금이니까 서류 작업이 까다롭거든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사람이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 현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후원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위임장이요? 정옥 할머니가 물었다. 네, 복잡한 서류 업무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모님께서 일일이 관공서를 다니실 필요 없대요. 최성도가 위임장과 인감을 요구하는 순간 정옥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경고음이 울렸다. 창수 씨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도장과 서류는 함부로 맡기면 안 돼. 전쟁 때 동료가 배신하는 걸 수없이 봤거든. 하지만 최성도는 사위의 친구였고 말하는 내용도 그럴듯했다. 게다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우고 있었다. 정옥 할머니는 망설였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성도 내가 하는 거야? 너 직업이 뭐라고 했지? 아, 제가 이 재단 업무를 맡고 있어요. 우연히 이모님이 서예를 가르치신다는 걸 매형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서요. 최성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뭔가 이상했다. 평생 사람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이모님, 아쉽게도 오늘이 마감이에요. 다음 분기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압박이 시작됐다. 세 남자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급해졌다. 정옥 할머니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농협 창구에서 업무를 보려다가 문득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3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정옥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절급함이 있었다. 정옥 할머니가 창구로 다가가자 직원은 평범한 업무용 미소를 지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통장과 인감을 내밀자 직원은 차분히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쪽지를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정옥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할머니, 절대 위임장에 도장 찍지 마세요. 정옥 할머니는 쪽지를 슬쩍 펼쳐보았다.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할머니, 지금 고개 돌리지 마세요. 뒤에 앉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 모두 빼앗으려는 위임장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 부르고 있으니 제발 태연하게 계세요. 정옥 할머니는 쪽지를 보며 창구 직원을 다시 바라봤다. 직원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창구 업무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최성도가 다가왔다. 이모님, 다 끝나셨어요? 그럼 이제. 아, 성도야. 갑자기 복잡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정옥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창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조심해. 뭔가 이상해. 이모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그때 농협 입구로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정옥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최성도와 일행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 경찰들 왜 왔지? 최성도가 중얼거렸다. 경찰관들은 로비를 둘러보더니 최성도 일행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왜요?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급변했다. 최성도는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위임장과 각종 서류들이 증거물로 압수됐다. 정옥 할머니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창구 직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김하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정옥 할머니는 김하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30년 전에 할머니께 서예를 배웠어요. 김하영이에요. 하영이? 정옥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때 그 하영이? 네, 맞아요. 30년 전 정옥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관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중학생이던 김하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아이였다. 정옥 할머니는 하영이가 글씨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개인적으로 무료 지도를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비 일부까지 지원해 주었다. 할머니께서 너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김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위험한 걸 알았니? 할머니 계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조회가 자주 있어서 확인해 보니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감격했다. 30년 전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다니.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성도는 단순히 사위의 친구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집단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옥 할머니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왔다. 심지어 고인이 된 창수 씨의 참전 보상금과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옥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위분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재산 정보를 최성도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단순히 돈을 빌리려다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정옥 할머니의 가슴에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다. 사위를 친자식처럼 아껴준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최성도 일당은 전국적으로 활동해온 전문 사기 조직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문화재 보존, 독립유공자 후원 등의 그럴듯한 명목으로 고령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정옥 할머니는 김하영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다. 특히 사위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둘째 딸이 찾아와 사과했지만 정옥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라고는 몰랐어요. 그래도 너희 남편이잖아.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딸도 울었고 정옥 할머니도 울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그런 어느 날 김하영이 정옥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할머니께서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셨으면 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김하영의 제안으로 정옥 할머니는 지역 노인회와 농협이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도장과 위임장은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저도 사위 친구라고 해서 방심할 뻔했거든요. 정옥 할머니의 증언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옥 할머니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 더욱 의미 있는 일도 생겼다. 하회마을 전통문화센터에서 정옥 할머니에게 서예 강사를 요청한 것이다. 진짜 전통문화 계승 사업이었다. 할머니, 젊은 관광객들이 한글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할머니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회마을에서의 첫 수업날 정옥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갔다. 창수 씨가 좋아했던 연보라색 한복이었다.
가을 햇살이 마을을 감싸는 가운데 전통가옥 마당에서 서예 수업이 시작됐다.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붓과 먹으로 종이에 글자를 쓰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닦는 거예요. 수강생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모두가 정옥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는 김하영도 있었다. 하영아, 너는 왜 또 배우려고 하니? 이미 잘 쓰잖아. 할머니께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배우고 싶어요. 김하영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함께 하회마을을 거닐었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도는 풍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정옥 할머니는 이곳에서 창수 씨와 함께 산책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했어요. 한 젊은 참가자가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사기 당할 뻔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지켜줘서 다행이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옥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하회마을에서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다. 정옥 할머니의 서예 교실이 큰 호응을 얻자 마을 이장과 문화센터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행사 당일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관광객들이 함께 모였다. 정옥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았고 김하영도 특별히 초청됐다. 이정옥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전통을 지키시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마음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졌다. 행사 마지막에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태극기에 묵념을 올렸다.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를 떠올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남편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전통. 이 모든 것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이 세상이었다. 김하영이 정옥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30년 전에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마음을 다해 사람을 도우면 그 마음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지? 지금 정말로 느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 결국 할머니를 지켜드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었다. 저녁 노을이 하회마을을 물들이고 낙동강 물소리가 평화롭게 흐르는 가운데 정옥 할머니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인연들, 그리고 새롭게 이어가는 전통 계승의 길. 며칠 후 정옥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하회마을에서 서예를 가르쳤다. 젊은 사람들이 붓을 잡고 한글을 쓰는 모습을 보니 우리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나쁜 사람들이 전통을 빌미로 나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진짜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더 큰 일로 이끌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하다. 사위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둘째 딸의 중재로 사위가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고 정옥 할머니도 용서의 마음을 내보였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하영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나간대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으로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벌써 수십 명이 넘어요. 정옥 할머니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다. 방송 촬영 날 정옥 할머니는 하회마을 서예 교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카메라 앞에 손이 떨렸지만 평생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쳐온 경험이 도움이 됐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서류와 도장은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꼭 상의하세요. 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옥 할머니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다.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던 어르신들, 그리고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었다. 부산에 사는 80세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다. 정옥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선생님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더니 정말로 사기였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옥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봄이 찾아왔다. 하회마을에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정옥 할머니의 서예교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담고 싶어서 왔어요. 전국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PD의 설명에 정옥 할머니는 당황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제자와의 인연.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잃어가는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정옥 할머니의 일상, 서예교실, 김하영과의 재회, 그리고 사기 예방 활동까지.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다. 촬영 마지막 날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의 묘소를 찾았다. 안동교회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묘소는 봄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여보, 요즘 참 바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옥 할머니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 하영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30년 전에 그 아이에게 했던 작은 친절이 결국 나를 구해줬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바람이 불어 묘소 주변에 꽃잎들이 날렸다. 마치 창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정옥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서예교실에는 대기자 명단이 길어졌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태극기에 인사를 드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농협에 가서 김하영과 차 한 잔을 마셨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김하영이 걱정하자 정옥 할머니는 웃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나 같은 할머니들이 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더 많이 알려야 해. 정말로 정옥 할머니의 예상대로 비슷한 사기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김하영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저희 농협에서 이정옥 할머니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뭔 소리야? 사기 예방에 기여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할머니가 첫 번째 수상자시고요. 정옥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시상식 날 농협 본점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역 어르신들, 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정옥 할머니의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서먹했던 사위도 와서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어.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는 거야. 시상식에서 정옥 할머니는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졌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를 떠올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남편, 그리고 전통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붓을 드는 자신. 시대는 다르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같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하회마을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제 제자 중에는 김하영의 딸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엄마를 봐. 할머니보다 훨씬 착하잖아. 아이는 깔깔 웃으며 열심히 붓을 움직였다. 정옥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30년이 지나면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맞았다.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고 김하영과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깜짝 파티예요. 김하영의 딸이 뛰어와 정옥 할머니를 껴안았다. 이럴 필요 없는데.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정옥 할머니는 행복했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 내년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김하영이 물었다. 글쎄, 아직 할 일이 많아. 사기 예방 교육도 계속해야 하고 서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할머니 책도 써보셨으면 어떨까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정옥 할머니는 생각해 보았다.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그래, 한번 해볼까? 새해가 밝았다. 정옥 할머니는 77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으로 책 쓰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봄이 오자 하회마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정옥 할머니의 서예 교실도 유명해져서 예약이 몇 달씩 밀렸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수강생들을 정성껏 가르쳤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이 수업에 참여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업 내내 집중해서 들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정옥 할머니는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30년 전 김하영을 떠올렸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부터 도우면 돼.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정옥 할머니는 또 하나의 씨앗을 심은 기분이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정옥 할머니의 책이 완성됐다. 제목은 하회마을의 은혜 마이너스 붓과 마음으로 이어가는 이야기였다.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사전 주문이 쇄도했다. 출간 기념회는 하회마을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정옥 할머니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어르신들, 서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가족들까지.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특히 30년 만에 은혜를 갚아준 하영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남편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정옥 할머니의 인사말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책 사인회가 끝난 후 정옥 할머니와 김하영은 낙동 강변을 거닐었다. 할머니, 30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내가 받은 사랑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정옥 할머니는 그런 말을 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정말로 느껴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걸.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다. 가을이 왔다. 정옥 할머니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국 순회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욕심내지 않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활동했다. 그런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옥 할머니가 올해의 자원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할머니, 청와대에서 시상식 한대요. 김하영이 흥분해서 말했다. 청와대? 거기가 어디야?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정옥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그런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 싶었다. 시상식 날 정옥 할머니는 생전 처음 청와대에 가게 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김하영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를 떠올렸다. 여보, 나도 이제 대통령님께 상을 받는구나. 당신이 나라를 지키신 덕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청와대 시상식장은 장엄했다.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 모였고 정옥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대상 수상자였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전달하며 말했다. 이정옥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작은 친절이 30년 후 큰 보답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선순환.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상을 받으며 정옥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되다니.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정옥 할머니는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옥 할머니는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다.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김하영이 물었다. 꿈 같아.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몰랐어. 할머니가 받으실 만해요. 정말로요. 서울에서 안동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옥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한 번도 욕심내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돌아오다니. 인생은 정말 기묘했다.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정옥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안동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정옥 할머니는 감격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대통령님께 상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창수 씨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쉬지 않았다. 여전히 매주 하회마을에서 서예를 가르쳤고 사기 예방 교육도 계속했다. 다만 예전보다는 여유롭게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또 왔다. 하회마을에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정옥 할머니의 서예 교실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다. 10년 전에 수업을 들었던 20대 여성이 이제는 30대가 되어 아이와 함께 온 것이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서예 배우러 왔던 박미영이에요.
정옥 할머니는 기억했다. 당시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저도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영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줘요. 작은 친절의 힘에 대해서요. 정옥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였다. 그해 여름 정옥 할머니는 78세가 됐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마음은 더욱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김하영과 함께 낙동강변을 산책하던 정옥 할머니가 말했다. 하영아, 내가 죽으면 뭘 남길 수 있을까?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김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건 너무 많아요. 저처럼 할머니 덕분에 달라진 사람들, 할머니께 서예를 배운 사람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하영이 잠시 멈췄다.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가치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옥 할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제가 평생 지켜온 글씨와 마음이 결국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제자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생은 참 기묘하지요. 3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저를 그늘지게 해주다니. 사기꾼들이 저를 속이려 했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친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3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중요한 서류와 도장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지켜주는 인연과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회마을에 첫눈이 내린 저녁, 정옥 할머니는 창수 씨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사랑과 전통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